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남극 연구 프로젝트에 맞서 미국 과학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남극 연구용 쇠빙 연구선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정작 각계 전문가들의 충고와 조언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건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이를 보다 못한 미국 매체가 한국을 따라 배우라며 미국 정부를 작심하고 비판하는 특집 기사를 내놓고 나서면서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20일 미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과학 매체로 잘 알려진 사이언스는 미국 정부가 10억 달러를 들여 차세대 쇠빙 연구선을 개발하기로 했지만 오히려 현재 한국이 운용 중인 쇠빙선보다 더 낙후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지난해에 한국 연구진들로부터 당했던 망신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미국 매체인 사이언스는 최근 볼더 콜로라도 대학에서 빙하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테드 스캔보스 박사가 미국 정부의 남극 쇠빙 연구선 개발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24명 이상의 남극 연구원들과 함께 서명한 공개서한을 미국 국립과학재단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차세대 남극 연구선을 개발한다고 해놓고서는 오히려 핵심 기술 수준에서 후퇴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당장 남극 연구원들과 함께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차세대 남극 연구선 개발의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할 미국의 남극 연구원들이 이처럼 미국 정부의 계획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NASEM이 개최한 워크숍에서 과학자들은 선박에 기반한 헬리콥터 지원이 남극 빙하 연구에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들은 미국 국립과학재단이 올해 말에 예비 검토를 마치기 전에 남극 연구선 설계를 재고하기를 원한다. 남극에서 한국과 독일의 쇠빙 연구선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멀리 떨어진 빙하에 도달한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30살 된 쇠빙선 다니엘 B. 팔머 또한 헬리콥터를 운반할 수 있다. 그리고 영국 남극조사국의 새로운 연구선박인 데이비드 애튼버러 또한 헬리콥터 갑판과 경납고뿐만 아니라 해저 장비를 배치하기 위한 문풀포트도 선체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30년대 초에 파머호를 대체하기 위해 제안된 1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남극 연구선의 계획된 설계는 두 가지 특징을 모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일부 미국의 극지과학자들은 그 누락에 좌절하고 있다. 휴스턴 대학의 해양지질학자인 줄리아 웰러는 새로운 쇠빙선을 만드는 것은 세대에 걸친 투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빙상 질량의 균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학적 단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안 지역에 전체 세대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미국 정부가 쇠빙 연구선의 막대한 운영 비용을 핑계 삼아 새로운 쇠빙 연구선에 헬기를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과학 매체인 사이언스는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미온적인 반응으로 인해 쇠빙선 개발에 무려 1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 비용을 집행하면서도 정작 쇠빙선 운영비는 대폭 삭감됨으로써 현재 한국이 남극에서 운용 중인 아라호 연구선보다 더 낙후된 기술력을 가진 쇠빙선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쇠빙 연구선 프로젝트 관리자인 팀 맥거번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미국 국립과학재단 산하 극지 프로그램 사무소에서 이미 10년 전부터 쇠빙 연구선 개발을 준비해 왔었는데 당시에 설계됐던 최초의 안으로는 기존의 쇠빙선보다 운영 비용이 50%나 더 소요될 정도로 선박 규모가 더 크고 더 강력한 기술적 성능을 갖추고 있었지만 미국 정부가 예산 집행에 난색을 표하면서 결국 운영 비용을 낮게 유지되도록 설계안이 계속 변경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맥거버는 선박 기반의 헬리콥터 운영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한다. 그는 기존 쇠빙선인 팔머에서 헬리콥터 한 쌍을 운영하는데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가 든다고 말한다. 비용은 미국 국립과학재단이 더 적은 연구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높은 비용 때문에 팔머는 전체 역사에서 단 3번만 헬리콥터를 배치했다고 맥거버는 말한다. 하지만 미국 매체인 사이언스는 헬기 지원을 주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모습은 결과적으로 미국 주도의 남극 연구 프로젝트에 큰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그동안 미국의 극지관측 네트워크가 서남극 빙하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수십 개의 GPS와 지진 관측소를 배치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현재 붕괴가 진행 중인 서남극의 빙하들 중에서 가장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스웨이츠 글라치어 빙하에도 추가 센서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보건 위기와 복잡한 해상 운송로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감시 센서가 설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미국 정부가 남극 연구선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헬리콥터 배치를 제외시키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는 헬리콥터를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위험천만한 남극 빙하의 연구원들이 안전하게 상륙하기 위해서는 보트나 선박보다 헬기가 안성맞춤이라는 것입니다. 극지관측 네트워크의 수석 조사관이자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에서 지구물리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더그 윈스는 팔머에서 헬리콥터를 발사하는 것은
이러한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과학 매체인 사이언스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듯이 이미 한국과 독일은 헬기가 탑재된 쇠빙 연구선을 줄곧 운영해옴으로써 높은 연구 성과를 얻어내고 있다며 미국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독일의 알프레드 베그너 연구소만 하더라도 쇠빙선인 폴라스턴의 표준 작업에 헬리콥터를 줄곧 이용해오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극지방 연구기지에 물자를 공급하는 역할까지 도맡음으로써 매년 300시간에서 400시간의 과학 비행시간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지난 2월에도 독일의 연구원들이 헬리콥터를 통해 남극 해안에 기반함에서 암석 샘플을 수집하고 해저 지도를 만들기 위한 센서를 성공적으로 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매체는 남극 쇠빙연구선인 아라온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미국 쇠빙선보다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헬기 또한 제약 없이 상시적으로 운용해온 덕분에 그동안 남극에서 이뤄진 여러 연구활동에서 번번이 미국 연구진들을 좌절시킬 만큼 압도적인 연구 성과를 달성해왔다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지난해 2월에 벌어진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2년 2월에 이뤄진 연구 탐험 동안 미국의 팔머와 한국의 아라오너는 스웨이츠 빙하로부터 약 160km 떨어진 두꺼운 얼음에 의해 멈춰졌다. 그러나 아라오는 여전히 헬리콥터를 스웨이츠 빙하로 보낼 수 있었고 빙하의 중요한 부분 근처에서 해수 온도를 최초로 직접 측정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과학 임무를 완수했다며 한국극지연구소의 극조원 지진학자인 이원상 박사가 말했다. 하지만 팔머는 돌아선 채 이후 빙하만 연구해야 했다. 이를 간단하게 해석하면 한국의 아라오는 혹한으로 인해 해빙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헬기를 통해 성공적인 연구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미국 연구쇠빙선은 헬기는커녕 해빙에 갇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국 매체인 사이언스는 자국 연구원들이 한국 연구원들 앞에서 이 같은 망신을 겪었지만 정작 미국 정부는 오히려 상식밖의 대안만 내놓고 있다며 거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은 자국 연구원들이 한국과 독일처럼 선박에 기반한 헬리콥터를 지원하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것을 권장했다. 비록 남극의 연구가 상당한 국제적 협력을 포함하고 있지만 미국 해양지질학자인 줄리아 웰러는 미국의 지도력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녀는 우리가 미국의 과학자들을 협력적인 선두가 아닌 항상 의존적인 위치, 즉 다음의 위치에 두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국 매체인 사이언스는 미국 정부가 차세대 남극 쇠빙연구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헬기 운용을 포기하는 우를 범해 미국의 남극 연구활동을 퇴행시키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남극 연구활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전략 자원이 헬리콥터라는 사실을 그동안 한국과 독일 연구진들이 입증해왔던 만큼 미국 정부가 이 같은 사례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미국 매체의 이러한 탄식 섞인 보도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추진된다면 본말 전도에 파국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